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로 제가 세 번째 찾아뵙고 있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내용이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최근 외과 치료에 대한 청구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1차 시 강의에서는 최근 외과 치료 청구 경향에 대해서 발치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2차 시 강의에서는 그 외에 이제 치과에서 주로 자주 많이 하는 술식에 대해서 청구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발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과 치료는 크게 이제 발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청구를 하다 보면 놓치고 차팅을 기재하지 않아서 조금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청구하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발치 시 사용한 마취, 보통 발치하실 때 마취를 많이 사용을 기본적으로 안 하고 하실 수는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 마취를 할 때 어떤 마취를 했는지, 우리가 병원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마취는 니들이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침륜 마취와 전달 마취가 있는데 침륜 마취를 썼는지 전달 마취를 썼는지, 그리고 이것을 사용을 할 때 행위를 마취를 할 때 앰플을 몇 개를 썼는지 반드시 차트에 꼭 기록을 해주셔야지 청구를 할 때 앰플이 2개인지 3개인지 침륜인지 전달인지 구별을 해서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촬영한 엑스레이도 반드시 차트에 1장인지 2장인지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치 난이도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건데요. 이따가 제가 조금 예시로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발치, 단순 발치는 대개 그냥 EXT나 혹은 심플 EXT라고 잘 기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난발치가 이제 서지컬 EXT라고 했을 때 이게 난발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매복 발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난이도 구별을 해서 차트에 기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발치와 동시에 가능한 것들이 어떤 행위들이 부가적으로 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치에 대해서 우리가 종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면, 발치는 기본적으로 제가 크게 이제 나눠봤을 때 유치 발치, 단순 발치, 난발치, 매복치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난발치 이상부터는 또 부가적으로 더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난발치라는 거는 좀 어렵게 뺐다라는 거기 때문에 벌을 사용해서 발치를 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난발치 이상부터는 우리가 벌가 청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벌 가격이 6,980원 정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벌을 반드시 차트에 기록을 하셔야만 청구가 가능하실 수가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차트에 기록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고요. 그 다음 엑스레이는, 난발치는 뭐 엑스레이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매복 발치부터는 반드시 엑스레이가 필수적으로 있어 주셔야 한다는 점은 꼭 잊지 마시고 매복 발치를 할 때 엑스레이가 언제 찍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청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교정치료 목적으로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비보험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교정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비보험 가격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발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처, 봉합이라는 게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발치를 우리가 가격을 상대가치 점수를 매겨 놓을 때 이미 이 봉합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매겨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할 때는 봉합사 산정이 안 된다라는 거 또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 발치는 이렇게 보시면 2,570원, 단순 발치가 전치 발치와 구치 발치 비용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난발치, 매복치도 난이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각각 가격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난발치인지 매복치인지 우리가 단순 발치인지 종류를 차트에 기록을 하셔야만 이렇게 비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어떻게 기록하냐에 따라서 난발치를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매복치 중에서도 단순인지 혹은 완전 매복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청구를 더 하실 수 있는지 혹은 뭐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제거, 우리가 임플란트 제거, 픽스처 제거를 하는 경우에도 간단 복잡해서 비용이 각각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산정 기준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앰플 그리고 엑스레이 기록하는 거 첫 번째 제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아마 요즘에 최근에 원장님들은 사실 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차트 기록을 매우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이제 40대 한 50대 정도, 특히 이제 50대가 넘어가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이게 아마 아주 그 50대 이상의 원장님들 병원에 있는 스텝 선생님들은 이 차트가 매우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이렇게 EXT하고 안에 이렇게까지 약자가 이제 안에로 AN이라고 적어주시는 건데 이렇게 차트를 기록을 하시거나 혹은 LA라고 차트에 기록을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아네스티아라고 해서 우리가 국소 마취를 한다는 뜻인데 이 우리가 그냥 마취를 했다 혹은 LA 마취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륜 마취인지 혹은 전달 마취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뭔가 나와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차트를 뭐 복사해서 어딘가에 보낼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돼서는 마취 비용을 모두 다시 환수를 당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발치를 할 때는 침륜 마취인지 혹은 전달 마취인지를 구별을 해서 우리가 IA에서 우리가 인필트레이티브 아네스테시아라고 해서 침륜 마취가 되겠죠. 그리고 블럭은 블럭 아네스테시아라고 해서 BA로 약자로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트에 IA인지 BA인지 그리고 앰플 수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앰플을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청구를 해도 삭감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다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썼는지 몇 앰플을 썼는지 반드시 차트에 꼭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죠.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난발치 이상부터는 벌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을 추가해서 받아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지컬 EXT라고 해서 끝나버리면 일단 우리가 뭐를 하게 되죠? 이게 뭐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얘를 난발치로 가야 되는지 혹은 매복발치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 우리는 뭐를 또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엑스레이를 뒤져서 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엑스레이 보고 이거는 난발치가 아니구나 매복치구나 이때 알아듣게 되겠죠. 근데 여기 매복치 중에서도 우리가 단순인지 복잡인지 완전인지를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차트에 기록이 돼 있지 않다면 현재 조사나 내지는 차트를 복사해서 보냈을 때 심평원에서는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렇다 하더라도 차트가 저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한 단계 낮은 가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발치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시행한 행위 난이도별로 차트에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주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서지컬 EXT라고 했는데 어떻게 형태가 돼서 뭔가를 했다라는 좀 세세하게 사유가 별로 없죠. 근데 이때 이렇게 밑에 차트처럼 치아 분리 발치를 했다라고 적어주시면 유착이 돼서 분리 발치를 할 때 이때 분리 발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벌을 쓰겠죠. 그래서 벌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차트에 기록을 해주시면 이거는 난발치로 우리가 산정을 하면서 그쵸? 벌 6,980원짜리
가격까지도 같이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액제라고 해서 우리가 벌을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남발치를 할 때 벌값을 거의 대부분 100%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차트에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현재 이게 뭔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다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차트에 사용한 재료, 행위, 그다음 약재 이런 것들은 꼭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매복치를 좀 난이도를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단순 매복, 복잡 매복, 완전 매복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매복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매복은 이렇게 피막만 절개를 하고 메스로 그냥 잇몸만 열어서 치아를 발걸어 하게 되면 단순 매복입니다. 근데 이 매복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치관이 구강 밖으로 맹출된 적이 없다라는 게 매복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맹출된 적이 없는 치아를 우리가 잇몸을 열고 발걸을 하는 경우가 매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간혹 병원에 어떤 병원에 가서 보면 조금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잔존치근이라고 해서 치관이 우리가 밖에 없다고 해서 이 루트레스트를 뽑는 경우를 매복으로 생각을 하시고 발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잔존치근 발치에서 물론 이제 분리삭제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남발치로 청구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순발치로 적용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다음 복잡 매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치아가 원심이든 건심이든 경사가 져서 누워 있다라고 하면 이때 치관 분리를 하든 치근 분리를 하든 분리가 들어가서 뽑게 되면 복잡 매복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완전 매복의 적용 기준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치관의 3분의 2 이상이 어디 안에, 치조골 안에 완전히 매복이 되어 있는 경우만 우리가 완전 매복 발치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쵸,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CT를 또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CT와 관련된 내용은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매복 발치를 하거나 아니면 복잡 매복 발치를 하거나 혹은 단순 발치를 할 때도 치근이 하치조 신경과 겹쳐 보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CT는 찍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 우리가 발치제 사례를 조금 보도록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19년 3월 19일에 엑스레이를 찍었죠. 어떤 엑스레이를 찍었죠? 파노라마를 찍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환자가 초진해 오거나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지나서 내원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게 되겠죠.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고 그 다음에 발치는 10월에 했어요. 그러면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발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병원은 이제 새로 찍지는 않으시고 기존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고 아마 복잡 매복 발치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 매복 발치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엑스레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촬영한 엑스레이를 참고해서 우리가 내역 설명을 넣어 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참고해서 발치를 했다라는 그런 내역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이전의 거를 보고 뽑았기 때문에 초진료는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진료로 우리가 산정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구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상악 3대 구치 매복인데 매복치 발치가 들어갔습니다. 복잡 매복 발치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면 이렇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엑스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발치로 산정한다. 한 단계 낮은 가격으로 심평원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 옵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때 보시게 되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조정이 되게 되면 환불금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알아서 환자한테 환불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환자한테 환불 내역서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비용이 너한테 더 줄게라고 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주세요라는 재심 청구를 한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본인 부담 환급금이 48,3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받아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심결통보서를 확인하시고 정정 청구를 다시 해주셔야만 이 환불금이 발생을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요즘에 이런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해서 잘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환불금이 많이 발생해서 환자분들한테 연락이 간다라고 하면 병원의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다 재심사 조정 청구 혹은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정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를 해주셔야 하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재심사 조정 청구 바로 가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당 청구월 우리가 내역이 나오게 되고요. 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에 이렇게 사유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방사선 없이 초진에 산정된 우리가 매복 발치는 조정을 난발치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재심사를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재심사를 할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유 첨부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전에 참고한 파노라마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빼먹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됐다라는 사유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촬영한 파노라마가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 파노라마 상에 당연히 또한 매복 발치임을 우리가 보여야지만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행정적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구를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내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을 작업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제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임플란트 제거는 청구가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65세 이상의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임플란트 제거수를 청구를 할 때는 연령 제한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비보험을 했던 임플란트건 보험을 했던 임플란트건은 10대든 20대든 30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임플란트를 하고 뭐가 올라가야 되죠? 크라운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크라운이 올라가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임플란트가 뭔가 잘못돼서 발거를 하는 경우에는 다 산정이 가능하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임플란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 제거 단순이 있고 임플란트 제거 복잡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임플란트 제거 단순은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치조골이 조금 많이 내려가는 경우 동요도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 단순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제거 복잡인데 이거는 피스처가 골이랑 굉장히 단단히 붙어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뭔가 상황에 의해서 파절이 된다라든지 신경 손상이 있다라든지 이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빼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빼려고 하면은 굉장히 안 빠지겠죠. 골이랑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키트 트래핀 벌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 복잡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구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를 하는 경우에 단순으로 할 때는 그냥 만성 단순 치주염이나 혹은 복합 치주염이나 치주염과 관련된 상병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잡으로 청구할 때 상병을 보면 T85.6이라는 상병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이라는 상병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상병을 단순 제거할 때도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은 일단 우리가 골 소실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 발거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치주염과 관련된 상병을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으로 할 때는 T85.6이라는 상병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내역 설명을 부가적으로 더 뭔가 글로 남겨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골유착이 된 우리가 임플란트를 전용 전용 키트 혹은 트래핀볼을 사용해서 제거했다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제거 복잡에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6,980원이라는 버어 가격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치를 이제 되게 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치와 관련돼서 상병은 기본적으로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나오는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기본 많이 쓰는 상병이 저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자주 쓰는 상병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앞에 엑스레이를 먼저 넣게 되면 이 엑스레이가 간혹 치수염으로 혹은 우식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병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킹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 발치는 우리가 잔존 유치나 뭐 아니면 맹출 장애로 인한 그런 상병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단순 발치는 발치하게 된 사유에 의해서 상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식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거를 했다 그러면 뭐 백악지 우식증이나 기타 우식증과 관련된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뭐 치주염으로 또 많이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치주염, 단순 치주염, 뭐 복합 치주염 이런 치주염과 관련된 상병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레스트를 그냥 루트 피크를 살짝 밀어 올려서 뺐다, 단순하게 뺐다라고 하면 잔존 치근이라는 상병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도 신경치료 중에 또 발거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이 없는 근단 농약이나 혹은 동이 있는 근단 농약 이런 상병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엔도 상병도 발치 상병으로 같이 우리가 적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엔도 상병에서는 우리가 치수와 관련되어 있는 K04.1234 이 정도는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없고요. 5 이상 정도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에 그래서 동이 있는, 동이 없는 그래서 이런 상병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난발치는 반드시 난발치라는 거는 우리 원장님이 어렵게 빼서 난발치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난발치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돼서 벌을 사용해서 분리삭제가 들어가는 경우에 난발치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치아 강직이라는 유착이라는 상병을 아마 가장 많이 쓸 겁니다. 특히 이제 엔도를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치근막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치조골과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상병으로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치아에 강직 혹은 유착치 혹은 굳음증 이렇게 되어 있는 상병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형태 이상에 의해서 망곡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뿌리가 두 개가 붙어서 굉장히 비대해진 상황이 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한 번에 뽑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우리가 망곡치나 혹은 형태 이상과 관련된 상병을 적용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매복치는 당연히 뭐 매복과 관련된 뭐 상악이면 상악 제3대 고치 매복, 하악이면 하악 제3대 고치 매복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임플란트 제거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단순할 때 치주염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T85.6이라는 상병을 다 적용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사선인 경우에는 매복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난발치인 경우에는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발치가 10명의 환자가 왔다라고 했을 때 8명이 난발치를 할 때 엑스레이가 없다라고 하면 일률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심사를 할 때는 그런 일률적인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요즘에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맞는지를 확인 작업을 따로 거치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뭔가 리스트를 차트를 보내주세요. 뭐 엑스레이를 보내주세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발치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역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유치 발치는 기본적으로 난발치가 되지는 않지만 유치 발치라 할지라도 후속 영구치가 너무 밑에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발치를 하다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난발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내역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 그냥 뭐 심플 발치나 난발치를 할 때는 우리가 치료 기간 중에 뭐 충치 치료 끝냈는데 며칠 후에 발치를 한다든지 엔도 기간 중에 뭐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냥 발치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파절로 인해서 발치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돼서 얘를 뽑게 됐다라는 사유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매복치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파노라마가 꼭 필요하다라고 뭐 파노라마는 아니어도 방사선 사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파노라마나 혹은 스탠다드나 어쨌든 그 부위에 관련된 증빙할 수 있는 매복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가 없다라고 하면 같은 달에 뽑는 날 그러면 언제 거를 참고했는지 반드시 내역 설명을 넣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난발치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야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제거할 때 저는 이제 복잡으로 할 때는 내역 설명 넣는 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골류착으로 인해서 뭐 전용 키트를 사용해서 제거한다라는 그런 서술을 좀 달아주시면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삭감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 사례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바뀌었는데 바뀐 지는 사실 조금 몇 년 됐죠. 근데 아직도 좀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전에 우리가 10월 2일 날 발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원을 해서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하면서 8번을 우리가 뭐 H2O2나 셀라인으로 드레싱을 한번 해주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동일 부위에 치주 치료하고 이렇게 수술우처치, 외과 파트에 있는 수술우치가 같은 부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연일의 치석 제거는 전압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당 산정이기 때문에 8번을 우리가 넣지 않더라도 이 연일의 치석 제거 안에는 구강당 산정이기 때문에 8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이 들어가게 되면 수술 후 처치가 다 삭감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요게 요즘에 뭐 바뀐 지는 좀 되셨지만 아직까지도 삭감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네, 다음 사례는 좀 보도록 하면은요. 여기에서 보면은 상악에 우리가 7번부터 7번에서 상악은 치석 제거를 하고 하악에 우리가 38번 발치를 한 부위에 드레싱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악과 하악 우리가 같은 동일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 처치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 후 처치가 치주 치료할 때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동일 범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발치와 관련된 내용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시 후 이제 2차 시 강의에서 다른 치과에서 좀 자주 많이 하는 외과 술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